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이번 시간에는 정정 트러스를 하겠습니다. 자, 정정 트러스를 하기 전에 트러스의 명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순 트러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자, 트러스의 가정은 모든 절점에서는 이 평면 안에 있고요. 하중은 이걸 절점이라 그러죠. 각 절점, 이 절점, 그죠? 첫 번째 이 가정의 절점은 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력은 절점에만 작용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트러스의 절점과 절점을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절점은 핀이다. 이 각각의 절점은 핀으로 접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점은 다 핀이다. 두 번째로 하중, 이 하중이죠. 외력, 이 외력이라 표현합시다. 이 외력은 이 절점에만 작용을 하지 이쪽에 절점과 절점 사이에 있는 이 부재에는 작용하지 않는다의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점과 절점 사이에 부재력이 작용하면 이 친구가 모멘트가 발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로 뭐 이런 게 있네요. 트러스 각 요소, 부재 요소죠. 자, 각 절점은 핀이고 매력은 절점에만 적용합니다. 절점 사이에 적용하면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러스의 각 요소 부재는 인장 압축력만 작용한다. 순수하게 인장 압축력만 작용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의 절점과 절점을 연결하는 부재는 이 부재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으로 곧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휘어 있으면 계산이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트러스의 기본 가정 요 네 가지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절점과 절점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거의 뭐 강접으로 합니다. 실제로 핀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문제를 좀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 핀으로 보는 겁니다. 핀으로 보고 뭐 시공은 강접으로 하니까 실제로 안전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접으로 풀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법상에 트러스를 가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정 트러스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부재 용어, 이거를 우리가 상부에 있다, 이 부분을 상부에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상현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부에 있는 이 부분을
하현재라 불러요. 그 다음에 상현재와 하현재를 연결하는 수직으로 연결하는 거죠. 예, 이거를 수직재라 불러요. 수직재. 수직재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수직재와 그러니까 상현재와 하현재를 경사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이를 사재라 부릅니다. 사재. 그래서 트러스는 상현재, 하현재, 수직재, 사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트러스의 기본 가정과 트러스의 용어죠. 음, 1번 트러스의 기본 가정, 두 번째로 트러스의 용어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트러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트러스의 종류는 뭐 처음에 이 트러스를 고안한 그 공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게 트러스의 기본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와렌 트러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와렌은 네, 이렇게 해보죠. 와렌은 약자가 이거죠? 와렌이죠. 네. 그래서 이걸 다 핀으로 보니까 이 친구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이 W로 외워버렸어요. W 와렌. 그래서 W 와렌 트러스 이 W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붙어도 와렌 트러스예요. 이게 와렌 트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파렛 트러스가 있어요. 파렛은 수직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됐다고 합시다. 파렛 PRA입니다. PRA 다시 쓸게요. PRA 파렛 TRUSS 파렛 트러스입니다. 자, 파렛은 이 친구들이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친구들 이걸 뭐라 하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사재라 불렀죠. 사재가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인장재일 경우 인장재로 배치하도록 이 트러스로 배치한 것을 우리가 파렛 트러스라고 부릅니다. 파렛 트러스.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사재가 압축재일 경우 똑같은 모양인데요. 사지를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HOW how 트러스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사재죠. 이 사재가 압축재일 때 이것을 how 트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재가 이제 인장재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인장재를 응용한 겁니다. 이 인장재를 이렇게 보죠. 파렛 트러스를 모양을 조금 바꿉시다. 어떻게 바꿨냐면
삼각형으로.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똑같다고 칩시다. 3등분을 이렇게 3등분을 했는데 사제가 인장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사제가 인장제. 이 친구가 다 인장제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이것을 킹 포스트 킹 포스트러스라 부릅니다. 그 다음 이 하우 트러스를 또 응용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하우 트러스 와렌 트러스를 응용한 겁니다. 와렌 트러스를 조금 응용하면 W를 먼저 적으랬죠. W를 먼저 적습니다. 이렇게 W를 적고 이 친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W 보이죠? W 이것을 우리가 DE죠. B F입니다. FINK 핑크 트러스라고 합니다. 핑크 트러스. 이거는 와렌 적어볼까요? 와렌 how 더 적어놓을게요.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특이한 트러스인데요. 이것은 트러스의 과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절점이 이건 트러스가 아니에요. 네, 절점이 강접입니다. 이거는 트러스 이론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별도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별도 이건 다 트러스인데 이 친구는 트러스하고 좀 달라요. 이 친구를 어떻게 부르냐면 비렌디엘. 이 친구는 예외입니다. 뭐 예외니까 F라고 합시다. 이 친구는 다른 트러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러스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원래 비렌디엘 트러스라고 우리 실무자가 부르는데 실제로 트러스가 아니고 각각의 절점을 강접합시킨 일종의 라멘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러스의 교재에는 잘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렌디엘 트러스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들이 공간 활용에 이 사제가 없죠. 사제가 없는 비렌디엘 트러스가 실제로 용도의 동선 계획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 번씩 쓰입니다. 이 비렌디엘 트러스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한 번씩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핀으로 접합해서는 구조물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강접으로 하고 가장 핵심은 사제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는 우리 기본 이론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더. 트러스는 상현제, 하현제, 수직제, 사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절점은 핀으로 되어 있다. 핀으로 되어 있고 외력은 절점에만 작용하고 트러스의 절점과 절점을 연결하는 것은 곡선이 되면 안 되고 직선이다 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트러스의 요소는 인장 압축력만 받는다. 그래서 인장 압축력만 받는다 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트러스의 종류는 와렌 트러스, 바렛, 이게 잘못됐네요. 바렛, 제가 와렌하고 헷갈리네. 와렌, 바렛, 그 다음에 킹 포스트, 하우 트러스, 그 다음에 핑크 트러스, 비렌디엘 트러스로 이루어졌는데, 이 비렌디엘 트러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트러스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렛 트러스하고 하우 트러스가 이 기사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바렛 트러스는 이 사제가 인장제고, 하우 트러스는 이 사제가 압축제입니다. 그래서 바렛 트러스, 하우 트러스. 이 바렛 트러스를 삼각형으로 바꾼 것이 어떻게 되면 킹 포스트 트러스고요. 이 와렌 트러스를 삼각형으로 바꾼 게 핑크 트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죠. 그래서 와렌, 이 W의 약조를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하면 안 헷갈려요. 네, W. 와렌 트러스, 그죠? 이 와렌 트러스의 삼각형은 핑크다. 그 다음에 바렛 트러스, 바렛 트러스를 삼각형으로 바꾼 것은 킹 포스트 트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이 트러스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무대, 강당의 지붕에 많이 씁니다. 지붕에 어디서 많이 쓰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공장이나 어디에 사용하느냐 용도. 네,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건축에서는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두 번째, 강당. 토목에서는 이제 뭐 예외적으로 트러스는 뭐 철교 있죠. 뭐 지하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제 공장이 많이 쓰는데, 공장이 또 옛날의 공장 같은 경우에 킹포스트 뭐 있죠? 네, 킹포스트 트러스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 지붕을 이렇게 하면 여기 보통 한 20m 넘어가죠. 그럼 이 지붕을 이제 트러스로 L 형광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장이 많이 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잡이를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강당에도 많이 씁니다. 강당. 요즘에 강당 같은 경우, 강당은 주로 뭐 2계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2계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뭐 1층에는 주차장, 학교 강당이겠죠. 뭐 메트라 칩시다. 뭐 이 차가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되죠. 요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놓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간단하게 제가 그랬는데요. 여기 놓는데 이 지붕을 뭐로 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하우 트러스를 할 거냐, 뭐 바렛 트러스를 할 거냐. 주로 이제 인장재로 많이 쓰는 트러스. 이 트러스를 이렇게 올려버리죠. 여기 뭐 무대가 있고 뭐 설비가 있죠. 그래서 주로 건축에서는 강당, 지붕, 체육관 지붕이죠. 체육관, 강당이 될 수도 있고, 예. 체육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에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트러스의 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트러스 해석 방법은 첫 번째 절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점의 평형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트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트러스가 간단하게 뭐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칩시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하중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친구 이 절점에서 각 절점 이 반력이 생기겠죠. 이 반력이 이 힘의 불력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력이. 그래서 이 반력의 평형 방정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절점에. 그래서 이 절점의 평형 방정식을 유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우리 절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단법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트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칩시다. 이 부분을 이만큼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이 부분이 하중이 얼마를 온다고 보고 이 전체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이 부분의 힘 P1이라 합시다. 이 P2. 그 다음에 이 반력을 뭐 R2 이게 R1이라면 이 전체의 절단면의 평형 방정식 식을 가지고 절단면의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절단법입니다. 그래서 절점법하고 절단법을 혼용해서 쓰는데요. 뭐 실무적으로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절단법입니다. 절점법은 왜 그러냐면 조금 이 절점법의 이 평형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구하다 보면 이 절점이 이 세 개가 모이면 점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푸나 똑같은데 빠르게 푸는 방법은 절단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트러스의 해석 방법은 절점법과 절단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뭐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의 해석 방법 첫 번째 부재력을 구하시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될 겁니다. 그래서 절단법을 구하고 절점법을 구한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만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는데, 첫 번째 다음 부재력 N1, N2, N3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죠. 자, 지지단은 힌지, 롤라. 네, 그 다음에 수직력이 있고요. P가 10kN이라 합시다. 자, 이 각도는 30도 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 하중에 대해서 반력을 한번 봅시다. 반력. 첫 번째는 항상 평형 방정식으로 2번을 하죠. 자, 이 반력 모르니까 이게 뭐 R1, H1, R2라고 하죠. 물론 위에서 10톤이 내려 누르니까 당연히 반력이 5kN, 5kN인데 계산할 때는 항상 따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x 이꼴 0. 그러니까 x 방향의 힘은 0, h1 이꼴 0가 되고요. 시그마 y 이꼴 0. 이것은 이제 왜 구하느냐면 이 반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자, y 방향 힘 R1 플러스죠. 마이너스 10kN 여기 있네요.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 R2 이꼴 0. 여기 하나가 거기 있네요. 그 다음에
임의 점 시그마 모멘트 이걸 A라고 합시다. A 이꼴 R2 이 거리가 지금 나와 있나요? 거리가 뭐 예를 들어 이게 이게 4m라고 할까요? 네. 이게 이제 4m 이게 뭐 4m 이 높이가 3m라 칩시다. 자, 그러면 이 A 지점에 R2 곱하기 지금 8m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R2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오겠죠? 플러스 여기 10 곱하기 4m죠. 4 이꼴 0니까 고로 R2는 5kN이에요. 5kN을 여기다 대입하면 R1도 5kN 되네요. 그래서 이게 둘 다 5kN, 얘가 5kN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점 A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죠. 이 부분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하는 게 N1, 그다음에 이게 N2, 이게 N3라고 합시다. 이 부분을 한번 구해보죠. 자, 이렇게 보면 위에서 오르는 게 5kN, 그죠? 모르니까 이거를 N1, 이 친구를 모르니까 N2로 합시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평형, 절점의 평형 방정식 제일 중요합니다. 절점의 평형 방정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힘의 합성과 분해, 이게 30도죠. 자, 그러면 이 X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N2고요. Y방향은 X방향은 두 가지가 있죠. N의 성분이 X하고 Y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이쪽으로 힘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가죠. 그러면 이 친구가 수직력이죠. 그죠? Y방향의 합, Y방향은 제로가 되겠죠. 일단 Y부터 한번 구해보죠. Y부터. 그러면 이 친구를 분해합니다. N1 sin 30도. sin 30도는 얼마예요? N1 sin 30도. 이게 N1 sin 30도고, 이 친구는 N1 cosine 30도네요. 네, 그죠? N1 sin 30도는 수직, 아래 위로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수평 성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N1 sin 30도. 밑으로 간다고 이제 일단 마이너스로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플러스 5kN은 제로네요. 고로 N1은 이게 넘어가면 이게 2분의 1은 이거 10kN이네요. 그죠? 네. 10kN.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정한 방향이 맞으니까 이 친구는 이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X 방향은 제로다. 보죠. 시그마 X 방향. X 방향 이 절점의 성분은 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N1, 그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코사인 30도죠.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네요. 플러스 N2가 제로니까요. N1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죠?
플러스 n2는 제로.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n2는 얼마입니까? 5 루트 3이네요. 자, n2는 이 방향이 맞고요. 5 루트 3이 나오네요. 그죠? 킬로뉴턴. n1는 10 킬로뉴턴. 다 구했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N3가 얼마예요? N3. N3는 지금, N3를 구하려면 이제 절점법에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절점에 요 N3, N1 이걸 한번 잘라 볼까요? 이렇게 이만큼 절점법으로 구해오면 이걸 한번 그대로 가져오 봅시다. 이렇게 쭉 그대로 가져오면 절점이 하나가 있고요. 자, 모르는 값인데 이게 아까 이 아는 값이 5루트 3이네. 이쪽으로도 5루트 3. 그럼 이 친구는 모르는 값이죠. 이 절점 모르니까 이걸 N3를 합시다. N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방향의 평행 방식 똑같이 합니다. 시그마 y 이꼴 0. 자, 아래 위로 치는 힘이 N3밖에 없네요. N3 이꼴 바로 0 나오네요. 일단 x는 이쪽이니까 시그마 x는 0. 당연히 5루트 3 이게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루트 3 플러스 5루트 3 꼴 하나만 하죠. 0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n3를 구했네요. n3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점법으로 이거를 다 구해보니까 여기에서 n1은 이쪽으로 10kN. 이 친구 N3는 0. 이 친구는 방향이 절점으로 가까워지는 방향, 이쪽은 절점으로 멀어지는 방향. 이게 N2는 얼마입니까? N2가 5루트 3kN. 자, 절점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이거를 압축이라고 합니다. 절점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걸 인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인장, 얘는 압축입니다. 절점에서 잘 보세요. 절점에서 멀어지는 것을 인장, 절점에서 가까워지는 것, 이 절점에서 가까워지죠. 화살표가 이게 압축입니다. 절점에서 멀어지는 건 인장, 절점에서 가까워지는 것은 압축이다. 그래서 트러스의 기본 절점법에 대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